민주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굉장히 공천 파동을 세게 겪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가 됐어요. 그리고 홍영표 의원은 의총장에서 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대표가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으면서 남의 가죽만 벗기다가 손에 피칠갑이 됐다. 이거 지금 상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대로 선거가 진행이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공천을 잘해서 장해찬에 맞서는 새로운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선거 결과는 민심의 선택을 받는 거니까요.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공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 걸로 좀 후보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 지금 현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도부 중에 또 한 분은 지금 안 나오고 계시고 네. 아예 사퇴를 해버리겠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징화돼 가지고 뉴스로 전파되는데 굉장히 당원들에게도 불안감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당원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도 네. 그런 이제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 문재인 당대표는 사실상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원이 들어와서 사실상 피칠갑 자신의 손에는 피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묻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대표께서 다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부담이 이제 대표에게 많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2016년도 때는 문재인 대표는 그대로 딱 뭐 여러 가지 뭐 위기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네. 덜 상처난 채로 어쨌든 당을 좀 보듬을 수 있었고 뒤에서 그리고 앞에서는 또 다른 분이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부담이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여서 아마도 충격파는 네.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더 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한 3분의 2를 좀 넘어섰잖아요 공천이 네. 네. 저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뭐 3월 초까지도 이제 가게 될 텐데 3월 초까지 공천을 좀 마치게 되면 네. 이거를 수습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게 네. 빠르게 다른 국면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이제 수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수습이 잘 안 되면 총선 치르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지도부가 지혜를 잘 짜내셔가지고 네. 잘 수습해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저는 안 공손하게 평가를 안 공손하게 평가를. 네. 저는 사실 임종석이라는 그 정치인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큰 정치인이죠. 그래서 전 이분이 친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네. 했고 상당히 그때 유의미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운동권에서도 상당히 상징적인 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분이 정치 언제 데뷔했나 봤더니 34살에 네. 그러니까 저보다도 한참 젊을 때 네. DJ 대통령이 발탁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맞아요. 97년 대선 이후. 그러고 나서 지금 24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 24년 동안 뭐 제가 직책을 다 나열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서 남들은 한 번도 못 해보는 자리를 많은 걸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으로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정말 괴물 검사를 뭐 그때 잘못한 거 전 뭐 잘못했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발탁한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 이번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그때 발탁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인데 그분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분을 발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표 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줄까요? 그럼 전 이분이 일단 왜 나왔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그렇다면 임종석 실장의 출마가 당에 도움이 되나? 나라에 도움이 되나?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출마했다라는 것은 너무 이건 사사로운 도전이다라는 게 일단 저의 평가고요. 네. 근데 사사롭게 도전을 했는데 그럼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조율할 능력이 안 되나? 그러니까 나왔어요. 뭐 말릴 수는 없겠죠. 우린 다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네. 그럼 나왔으면은 그거를 뭐 물밑에서 대화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조정을 하든 좀 이걸 조용하게 관리는 할 수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걸 나왔는데 이거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대강으로 이렇게 맞서면은 결국 임종석 실장은 그냥 못 나가는 거고 그 모든 피해는 민주당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이 공천 갈등이 파동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그분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 정치력에 대한 평가는 지금 좋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공천이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선 의원들 뭐 다선 의원은 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한 정치력을 요구하는 작업인데 초선에 대선주자 출신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보여주는 정치력은 이번에 매우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기술력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력이요. 그러니까, 예, 정치력. 네. 그러니까 정치도 기술과 예술이 필요한 영역인데 이 상황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원로들 포함해서
민주당에 이제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어제 대표 메시지가 상당히 셌습니다. 탈당도 입당도 자유다. 나가라는 건가요? 이제 명확하게 네. 이재명 체제를 선언한 것이라고 봐요. 이재명 당.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이재명의 보통 민주당. 뭐 친노, 친문, 으로 좀 쭉 이어져 이제 왔는데 친노, 친문에서 이제 친명으로 넘어가는 그 핵심적인 뭐 발언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어쨌든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이제 명실공히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고 뭐 구성 인자는 뭐 이렇게 섞일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이제 좀 새로운 인물들이 또 계속 충원이 되겠죠. 근데 이 총선 결과로 인해서 결국 그 책임도 이재명 체제가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 체제가 국민들로부터 하여금 뭐 친문 대 친명의 대결 이게 아니라 약간 구시대와 새시대의 어떤 대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총선의 공천 이 판이 그렇게 보여졌다라면 오히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거는 뭐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지적을 했던 사안이지만 계속 그렇게 이제 뭐 그 계파 간의 갈등으로 이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관리하지 못한 측면은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부분 이제 반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전제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4년 뒤에 내가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도 다 알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평가를 마지막에 와서는 종국에 와서는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분들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사실 개인의 모습보다는 이 대의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결국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는 조금씩 지금 반발하고 계신 분들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